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어서 가자. 상용로그에 대한 얘기로. 자, 지난 시간에 모든 로그는 전부 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안 나요? 안 나? 기억나지?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제 특히나 상용로그라는 거 부르는 거에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걸 왜 찾는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걸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자는 얘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자, 하나씩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일단 정수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한 얘기거든. 정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데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써먹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로 써먹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 숫자가 몇 자리 수인지,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진수의 자릿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로그 n이라는 숫자가 n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때 여기 보이는 n은 정수고 알파는 0보다 이상이고 1보다 미만인 범위를 가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n이라는 녀석의 자릿수 n은 몇 자릿수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나니? 몇 자릿수야? 10자리? 2자리? 야, n이 정수인데 얼마인지 모른다고. 몇 자릿수야? 그래, n 플러스 1자릿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확인돼요? 왜 n 플러스 1자리야? 여기서 말하는 이 n이 뜻하는 게 뭐였어? 정수 부분이 아니라, 야 인간들아, 너희 니네 복습 안 하냐? 요새? 시선 회피하지 마. 예를 들어 보자고. 로그, 예를 들어 그냥 연예분들이 이제 원래 우리 제곱편이다. 상용로그표 보면서 막 찾았었잖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냥 뭐 대충 로그 n이 정수분과 소수분을 막 찾았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자고. 확인되니?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니 이거? 3이고 소수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0.78이라는 얘를 우리가 상용로그표를 본다라면 뒤져서 뭔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예 뒤질 수 있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를 3.301이라고 그냥 써볼게. 그러면 다시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301인 걸 알지? 여러분들이 상용로그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0.301이 로그 2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확인되니?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정수 부분 3에 해당하는 애는 로그로 고칠 수 있어 없어? 고칠 수 있지. 로그로 고치게 되면 뭐가 되니? 로그. 그렇지.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얘네 둘을 더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숫자예요 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걸 문제 풀면서 우리는 계속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하면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로그 2에다가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요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계산을 하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2고 그 다음 누구란 얘기야? 0이 몇 개 붙는 거야? 3개 붙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정수 부분 n은 결국에는 자릿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10의 세제곱이니까 0이 3개야. 4제곱에서는 0이 몇 개 붙겠어? 4개 붙겠지. 다시 말하면 이 n이 뜻하는 게 뭐냐면 결국 숫자 뒤로 나오는 연속해서 나오는 0의 개수를 얘기한단 말이야. 확인돼요? 0의 개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지.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지. 맞죠? 0과 1 사이지. 0이라는 숫자를 로그로 표현하잖아? 로그 1이야. 1을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10이야. 맞죠? 다시 말하면 0과 1 사이의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꾸면 1보다는 크고 이상이고 10보다는 작은 숫자가 나와.
다시 말하면 몇 자릿수란 얘기야? 한 자릿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연속하는 0이 3개가 나오고 앞에는 무조건 한 자리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한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n이라는 숫자는 결국에 n 플러스 1자리예요. 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제 우리는 확인이 돼, 안 돼?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지금 얘기한 내용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그냥 시험 문제야. 나중에 와서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죽는다. 복습해. 확인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꿔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경우 하나 추가할 거야. 뭐가 될 거냐면 로그 n이라고 나와 있는 숫자 있죠? 로그 n.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얼마로 할까? 2점 마이너스 2.699라고 써보자. 이렇게. 확인돼요? 이랬을 때 이 n이 어떤 숫자인지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지금처럼. 확인되죠? 자, 보자. 그러면 얘 정수 부분부터 찾아보는 거야. 정수 부분 얼마니? 마이너스 3. 자, 시작됐어. 소수 부분 얼마야? 소수 부분 저기요? 자니? 얼마요? 0점. 그래, 이거야. 0.301. 확인됐니?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로그로 고치자. 그럼 얘, 로그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지? 그 다음 더하기. 0.301. 아까 전에도 우리 로그 2로 그냥 썼었지? 이렇게 쓰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자 이제 이거 로그 하나로 합칠 거야. 그러면 로그 뭐가 되는 거야? 1000분의 2잖아. 0. 뭐가 돼요? 0, 0, 2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처음 잡았던 이 n이라는 숫자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0.00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잘 봐. 아까는 자연수 n이 0보다 커버리니까 아직 이 진수란다. 정수 부분이 0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뒤로 0이 연속해서 나왔잖아. 근데 정수 부분이 음수가 돼버리니까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떨어지고 있지.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여기가 붙여지게 되면 거듭제곱으로 나올래? 어떤 거듭제곱으로 나올래에 따른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확인되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음수로 거듭제곱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는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내려가지. 이때는 몇 자릿수인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지. 다시 말하면 이때는 n이라는 숫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얘기야.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느냐? 소수점 아래로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첫 번째 자리 0이지, 두 번째 자리 0이지, 세 번째 자리 2가 처음 나왔지. 다시 말하면 계속 0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숫자가 딱 등장을 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게 마침 우연찮게도 뭐야? 셋째 자리야. 셋째 자리를 왜 우연찮게라고 했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었거든.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수 부분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 n이라는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은 n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쓰자.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수 부분 n이 뭐야? 연속하는 0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0이 쭉 3개가 나올 거고 앞에 처음에 한 자리 숫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인데 0은 마이너스 3보다 하나 적은 2개가 붙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와요 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진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두 가지로 서로 달라지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진수의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나 믿어도 되니?
좋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봐야 된다. 알겠어?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응용하면 이제 이런 식의 예를 만들 수 있어. 뭘 만들 수 있냐면 3의 25제곱이야. 보이니? 이거 몇 자리 수인지 찾고 싶어. 그럼 나보고 실제로 3을 25번 곱하는 얘기일까? 아니겠지? 뭐 하라는 얘기야? 짐작해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만 할 수 있다면 몇 자리 수인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내용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로그부터 붙여놔야 되겠지? 그래서 로그를 붙여서 일단은 파악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를 다시 쓰면 25에다가 곱하기 로그 3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로그 3 대충 그냥 얘기를 해줄게. 이거 그냥 0.4로 계산하자. 0.47로 계산하자. 0.47로. 0.477이니까. 확인돼요? 그럼 0.47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산수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뭐해? 기가 막히게 틀리는데 얼마야? 11.75. 그래, 11.75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좋아, 잘했어. 이렇게 나왔어. 확인됐지? 그럼 이게 정수 부분이 얼마니? 이제 이 숫자 다시 쓰면 11에다가 더하기 0.75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정수 부분이 뜻하는 게 뭐라 그랬지? 연속하는 0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가 어차피 0.75면 1보다 작으니까 한 자리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이 11을 로그로 고치면 로그 10의 11제곱 더하기 0.75 로그로 고쳤을 때 뭐 얼마가 나오겠지.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대충 뭐 로그 x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그냥 한 자리 수다 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자.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숫자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x에다가 곱하기 10의 11제곱이다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가 처음에 로그를 붙였던 로그 3의 25제곱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3의 25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대충.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 얘 몇 자리 수가 되는 거지? 11에다가 한 자리 수니까 12자리 숫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몇 자리? 12자리다. 이렇게 그냥 찾고 가는 거야. 확인되니? 이게 우리가 보는 지금 방금 얘기한 진수의 자릿수에 대한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정수 부분에 대한 활용은 이 진수의 자릿수에 대한 거 있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요거 하나만. 알겠어? 믿어도 되지? 요거 하나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수 부분에 대한 걸로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 있네. 41쪽 봐봐. 개념편. 필수 유형 3번 보이죠? 이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우리 뭐 한 거야? 몇 자리 수인지 구하시오. 지금 한 거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소수점 아래 몇 자리의 숫자에서 처음으로 0의 숫자가 나타나는 구하시오. 두 번째.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 얘기했던 그거지. 확인돼요? 그걸 구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찾은 거잖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한 번 더 보여줘? 아니면 해줘? 한 번 더 해?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요 예시는 이따가 다시 써먹을 거라서 안 지우고 여기다가 해볼게. 옆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봐봐. 필수 3번의 첫 번째 3의 50제곱이야. 그리고 우리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0.4771로 나와있지? 이거 다 계산할 거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3의 50제곱. 실제로 계산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우리 뭐 할 거야? 로그 취해야 되겠지? 그래서 로그 3의 50제곱이니까 3에다가 곱하기 50이다.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0.477이잖아. 뭐 해? 뭐 하고 있어? 산수 안 하고? 딱 보이는 순간 산수를 바로 시작을 하고 있어야지.
얼마 났어요? 23.855 나와요? 4.771 곱하기 5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나오죠? 3.55. 그러면 얘 정수 부분이 얼마지? 23이지. 그리고 소수 부분은 0.855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정수 부분이 23이야. 굳이 이걸 로그로 바꿔서 몇 자리 수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정수 부분이 23이면 얘 그냥 바로 몇 자리 수라고? 24자리 수다 라고 판단을 내려도 된다라는 거야. 소수 부분이 0과 1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확인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자. 이번에는 3의 마이너스 14제곱이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그 바로 취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14에다가 곱하기 로그 3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3의 마이너스 14제곱. 맞죠? 뭐해? 다 했죠? 마이너스 6.6794 나온다고 여러분들 책에 써 있습니다. 안 나왔다. 큰일 났다. 확인됐죠? 그럼 바로 정수 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7. 소수 부분은 0. 0.3206 그래 맞아.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소수 부분까지 확인했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에 나와버렸지? 근데 지금처럼 소수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7일 때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라고 그랬지? 확인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7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야?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요렇게 그냥 두 개 판단만 내리라는 얘기야. 정수 부분 가지고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가는 거야. 어떻게 한 걸음을 더 가냐면 생각해봐. 3의 50제곱이지. 내가 이거 24자리까지 나오는 걸 알았어. 근데 이걸로는 아쉬워. 얘가 24자리 숫자인 건 내가 알겠는데 제일 높은 자리 있지. 최소한 중간건 몰라도 제일 높은 자리랑 제일 아랫자리의 숫자가 뭔지는 내가 알아야겠어. 거기서부터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아랫자리 숫자는 이미 우리가 찾는 법을 배웠다.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3을 50번 곱하잖아? 제일 아랫자리가 누구겠어? 1의 자리겠지. 그치? 제일 작은 자리 1의 자리. 1의 자리 숫자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규칙 찾기 하면 되잖아. 3을 한 번 곱하면 3, 두 번 곱하면 9. 1의 자리가 9. 3번 곱하면 7. 왜? 그냥 9에다가 3 곱해서 1의 자리 숫자 7인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4번 곱하면 다시 7에다 3을 곱해서 1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5번 곱하면 다시 3. 뭐야? 3, 9, 7을 4개가 반복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0을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 보면 되잖아. 나머지가 2야. 그러면 3 다음 나올 수 있는 9가 1의 자리 숫자가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제일 낮은 자리는 이미 우리가 찾는 법을 알아. 근데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 찾는 법을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궁금해.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두 번째 활용이야.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번째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이야. 그랬을 때 그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의 첫 번째 활용처는 바로 지금처럼 최고 자리에 해당하는 수를 찾는 겁니다. 최고 자리 수를 찾는 방법이야. 확인됐어요? 자, 그 최고 자리 숫자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아까 전에 봤었던 문제를 한번 가지고 가볼 거야. 뭐냐면 3의 50제곱을 바꿨더니 우리가 로그 3의 50제곱이 있었지? 얘가
아까 보니까 23.855라고 나와 있었잖아.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23은 로그로 고치면 로그 10의 23제곱이지 여기다가 0.855 뒤에 이제 숫자가 붙는 거잖아. 그럼 이 0.855가 로그로 고쳤을 때 몇 자리 수인지만 우리 알아내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냥 우리 편의상 이거 얼마인지 난 모르겠거든? 그냥 로그 이게 6.7이라고 그냥 가정해보자.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로그 10의 23제곱이랑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가 나오겠지? 그래서 찾아낸 게 로그 6.7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6.7에다가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 숫자가 누구란 얘기야? 로그 3의 50제곱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우린 이거를 바꿔서 분해해서 로그로 변형해서 계산까지 끝낸 거니까 원래 있던 애가 이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로그 띄고 이렇게 없애놓고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럼 요거 우리 숫자가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 6, 7하고 0이 뒤로 막 붙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맞지? 그럼 최고자리 숫자 당연히 누구겠어? 6. 그래, 최고자리 숫자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소수 부분. 왜 소수 부분에 활용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찾았을 때 이 x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여기 문제 봐. 이 x가 얼마인지만 알으면 x랑 곱해지는 누군가잖아. 10의 거듭제곱이잖아. 즉 x가 얼마인지만 알면 최고자리 숫자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소수 부분의 값을 상용로그표를 보고 조합을 해서 찾아내주면 그게 바로 최고자리 숫자를 찾는 방법이구나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솔직히 말해.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는 직접 가볼 거거든. 어디로 볼 거냐면 문제가 있을 텐데 뒤로 넘겨봐. 여기 있다. 46쪽에 10번이야. 이걸로 해보자.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 찾는 거 한번 해보자고. 이거 오늘 집어서 꼭 다시 풀어봐. 자, 46쪽에 10번. 자, 지금 보면 5의 25제곱. 이게 m자리수라고 얘기를 했고 최고자리 숫자는 n이라고 얘기를 했어. 두 개를 다 찾으라는 얘기야, 우리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은 가보자. 일단 최고자리 숫자 찾는 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서 정수 부분 필요한 거고. 아니, 몇 자리 수인지 찾는 건 정수 부분 필요하고 최고자리 숫자 찾는 건 소수 부분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 로그로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고쳤더니 25 그 다음에 로그 5가 되는 거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로그 5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지?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여기 있는 애들로 조합해서 로그 5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5라는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처럼 사용 로그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많이 바꿔. 2분의 10으로. 그러면 약분하면 5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는 이제 25에다가 로그 10에서 빼기 로그 2로 계산을 해낸다는 얘기야. 그럼 로그 10은 얼마야? 1. 로그 2는 얼마라고 나왔어? 0.3010. 그러면 두 개 빼면은 0.699가 될 거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라고? 25 하라고. 확인됩니까? 그럼 뭐해? 시작해야지. 자, 계산 빨리. 자, 막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계산을 다 끝냈어. 얼마가 됐냐? 17.475가 될 거야. 그렇대. 확인돼요?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쓰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7에다가 더하기 0.47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이미 정수 부분이 17인 걸 우리가 찾아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어. 즉 M 몇 자리 수인지를 물어봤지? 몇 자리 수가 되는 거야? 18자리 숫자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N 최고자리 숫자를 찾고 싶어. 여기는 0.475를 로그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보자고. 0.475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정확한 값은 안 나올 거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 0.475라는 그 대략적인 근사값을 찾을 거야. 즉 어떻게 될 거냐? 0.475라는 숫자는 지금 문제를 잘 지켜보잖아? 문제를 잘 지켜보잖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 우리가 확인이 된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니? 0.3010보다는 크지? 즉 0.3010보다는 크고 다시 0.4771보다는 작잖아. 즉 0.3010 로그로 고치면 로그 얼마지? 2지. 얘는 로그로 고치면 로그 얼마인지 모르니까 x야. 그리고 얘는 로그로 고치면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이 x값은 2하고 3 사이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숫자란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0.475 이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 정확한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 확실한 건 2점 얼마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즉 로그 2점 얼마가 된다는 거. 확인돼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거는 사실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0.475가 로그 2점 얼마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17 로그로 고치면 로그 10의 17제곱이잖아. 그 다음 다시 0.475 로그로 고쳤더니 더하기 로그 2점 얼마겠구나.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하나로 합치면 로그 2점 얼마에다가 곱하기 10의 17제곱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안 궁금한 거잖아. 아까 6.7 써봤을 때 7은 안 궁금하다며. 최고자리 숫자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여기 있는 2가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n값 찾은 거지. 얼마야? 2가 되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최고자리 숫자 찾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거다. 소수 부분에 대한 첫 번째 활용인 최고자리 숫자 찾기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활용하게 되는 활용처는 이거는 좀 적어놓고 외우자.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에서 산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 산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 뭐냐면 내가 뭔지 모를 두 개의 로그를 더했어. 그 결과가 정수야. 뭔지 모를 두 개의 로그를 더했는데 그걸 두 개를 더한 게 정수가 됐어.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은 두 로그를 더했더니 로그의 결과물이 정수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는 두 개의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였지? 그 소수 부분끼리의 합이 곧 1이라는 얘기랑 똑같아. 즉 소수 부분이 존재해. 0이 아닌 소수 부분이 존재하는 두 개의 로그를 더하잖아? 그럼 소수 부분은 무조건 0과 1 사이지. 무조건 0과 1 사이잖아. 0과 1 사이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정수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합쳐서 1밖에 안 되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라는 걸 반드시 외워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합이 나왔으니까 두 개의 로그에 차도 나와야지. 그 차가 정수야. 그럼 이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말을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로그끼리 뺐더니 그게 결과물이 정수가 나왔어. 원래 로그끼리 빼면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따로 구분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소수 부분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 소수 부분이 뭐 빨리 말해. 두 로그에 자신 있게 뭐 차를 했다는데 뭘 차다야. 뭐 차갑다고? 콜드? 소수 부분이 뭐 아쉬운데? 그래.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지만 뺐을 때 서로 사라져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을 해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요거 오늘 마지막 문제 합시다. 자, 필수 예제 4번 문제 보이거든요. 필수 예제 4번 보이죠? 거기서 첫 번째 거 문제 봐봐. 로그 n은 정수 부분이 1이고 로그 n과 로그 n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똑같다 그랬지. 소수 부분이 같으면 결국 뭐란 얘기야?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지. 두 로그의 차가 정수의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문제 만약에 이 조건이 나오잖아?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 이 조건이 나오잖아?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두 개의 로그를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지? 소수분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4번의 첫 번째 한번 가볼 거야. 자, 첫 번째 보면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자. 로그 n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쓸 수 있냐? 1 플러스 알파라고 적으면 그만이야. 알파는 소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 n의 세제곱이야. 이건 뭘까? 이거는 1 플러스 알파를 세제곱한 거겠지. 장난하냐? 야, 이걸 이렇게 세제곱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 3로그 n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3에다가 1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식으로 쓰면은 3 플러스 3알파가 되는 거거든? 맞니? 근데 문제에서 지금 봐봐. 소수 부분이 어떻대? 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 보니 이 3알파가 여기 보는 알파랑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겠지?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등장을 해. 그래서 그 함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문제 풀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문제 풀 생각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게 되느냐? 이렇게 알파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말고 부등식을 사용해서 표현해. 정수 부분이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애야? 1하고 2 사이에 있겠지. 1점 얼마니까. 그러면 로그 n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3로그 n이라는 녀석이 되는 거지? 그럼 3로그 n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겠니? 3과 6 사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두 로그의 소수분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차가 정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바로 그냥 부등식끼리 빼버려. 그러면 3에서 1 빼면 최소값 2. 3로그 n에서 로그 n 빼면 2로그 n. 맞죠? 그리고 6에서 2 빼면 4.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제일 멍청한 애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2로그 n이잖아. 2로 나눈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똑같은 식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 이 2로그 n이 뭐야? 뺀 거지. 그럼 이 결과물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정수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에 2하고 4 사이에 있는 정수 찾으라는 얘기지? 얼마야? 3. 이렇게 풀면 또 틀려. 왠지 알아? 우리가 처음 문제 지금 딱 봤을 때 정수 부분이 1이라고 했지만 소수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즉 소수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 애초에 잡을 때 이렇게 잡혔어야 돼. 소수 부분이 0일 수도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지.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로그 n이라고 돼 있는 녀석이 누구랑 누구? 2도 되고 3도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로그 n이라고 나올 수 있는 녀석의 값이 1이 될래? 아니면 2분의 3이 될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수 n값 찾으라 그랬지? 여기서 바로 n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n 어떻게 찾을 거야? 10의 1제곱 혹은 10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게 되는구나.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이렇게야. 이해되니? 자, 그럼 두 번째 걸로 가보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읽어봐봐. 뭐라고 돼 있냐? n이 1과 10 사이라고 그랬지? 한 자리 자연수란 얘기야. 그렇게 돼 있을 때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의 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그랬지?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 뭐라고 하면 돼? 두 로그의 합이 정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문제로 접근하는 거야. n이 1과 10 사이지? n이 1과 10 사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로그 n이라는 녀석의 범위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로그 1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로그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고 0점 얼마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로그 n의 범위 만들었지? 로그 n의 제곱의 범위 만들어야 되잖아. 누구야? 2로그 n이잖아. 2로그 n의 범위 또 만드는 거야. 그럼 누구보다 커? 0보다 크고 2보다 작지.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도 봤듯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소수 부분이. 그리고 등호를 추가했잖아. 이번에도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번에 추가하면 돼? 안 돼? 안 돼. n이 1보다 크다며. 1일 때가 딱 0이잖아. 소수 부분이 없는 경우잖아.
근데 그거보다 크다니까 얘는 무조건 0. 얼마로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식 만들어 놓고 나면 끝이야. 이번에도 뭐 하라고? 더 하면 되잖아, 이번에. 두로그의 합이 정수라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더하자.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3보다 작겠지? 누가? 3 로그 n이. 그러면 다시 3으로 나누면 되겠나? 안 되지. 여기 분이 3 로그 n이 정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 로그 n이라고 돼 있는 녀석이 정수로 나올 수 있는 최소 1 아니면 2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로그 n이 될 수 있는 애가 3분의 1이냐 3분의 2냐를 결정하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다시 뭘 구하래? 양수 n의 값을 또 구하라 그랬지? 그럼 자, 성훈아, n 누구야? 정신 안 차릴래? 10의 3분의 1제곱이겠지. 지수로 고치란 얘긴데 10 그리고 10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소수 부분에 대한 활용은 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풀어내는 활용이야. 그래서 정수 부분에 활용해서 자릿수 찾는 거, 소수 부분에 활용해서 최고 자리의 숫자랑 두 가지 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활용처가 존재를 해. 이 세 가지 활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문제 풀어내야 돼. 시험 문제야. 알겠습니까? 서술형 문제다. 하지마, 서술형이야.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와.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3의 20제곱 뭐 이런 거 있었지? 3의 20제곱의 정수 부분을 3의 20제곱의 자릿수를 m, 최고 자리의 숫자를 n, 그 다음에 1의 자리의 숫자를 p라 할 때 m 플러스 n 플러스 p 값을 찾으세요. 찾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결국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니? 믿어도 되니? 그럼 오늘 숙제 어디까지라고요? 로그 끝까지 다 하고 오늘 나간 프린트 50문제 산수 문제들 풀어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마칩시다.